안녕하세요. 닥터 피지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세포막을 통한 물질이동 두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세포의 구조를 우리가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세포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지질 이중층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 중간에 통로 역할을 하는 단백질과 리셉터와 또 효소 역할을 하는 단백질이 있었고, 중간중간에 콜레스테롤이 붙어 있는 그런 모습도 보았습니다. 자, 그 세포에서 어떻게 물질이 이동하는지 이 시간에 공부를 할 건데요. 그러면 물질을 이동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디퓨전인데요. 확산입니다. 여러분들 디퓨전이라고 하면 요즘에 집안에 향기 있게 향기를 퍼뜨리게, 근데 좋은 향기를 퍼뜨리게 하는 것을 우리가 디퓨저라고 하죠. 퍼져나가는 것이죠. 확산이라는 것은 농도의 차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데요. 농도가 당연히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질이 퍼져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기 먼저 그림을 좀 보면 여기 큰 물통에 물을 담고 잉크를 떨어뜨리면요. 잉크가 어떻게 되죠? 뭉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쫙 퍼져나가서 그냥 물의 색깔이 조금 변하게 되는 정도가 됩니다. 자, 여기에 막혀 있는 곳에 한쪽에는 밀집된 어떤 높은 농도의 물질을 넣고 한쪽에는 낮은 물질이 있다면 시간이 흐르면 당연히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용질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용질이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잉크와 같은 물질을 말하는 건데요. 그것이 가서 언제까지 디퓨전, 확산하게 되냐면 바로 농도가 같아질 때까지입니다. 이렇게 농도의 차이에 의해서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확산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럼 어떠한 이동이 있냐면요. 두 번째는 삼투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은 굉장히 다른 것 같은데요. 삼투도 알고 보면 확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움직이는 아이가 좀 다른 거예요. 삼투라는 것은 선택적 투과막이라는 것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되는데요. 역시 이것도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고요. 여기는 용질이 이동하면 여기는 용매가 이동합니다. 아까의 내용으로 설명을 하면 여기에서는 잉크가 이동한다면 여기서는 물이 이동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삼투라는 현상은 여기 있는 그림으로 설명을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여기 이렇게 안에 보면 가운데 선택적 투과성 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선택적 투과성 막이 없다면 삼투라는 것은 설명하기 어려워요. 자, 그럼 선택적 투과성 막이라는 건 뭐냐면 이동시키는 것을 선택적으로 한다는 거죠. 말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이런 겁니다. 모기장에 공기는 이동할 수 있죠. 물도 이동할 수 있지만 모기는 이동할 수 없습니다. 빵꾸가 나면 이동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덩치가 큰 애들은 이동할 수 없고 덩치가 작은 애들은 이동합니다. 자, 여기 그림 보시면 갈색으로 되어 있는 이 물질들은 덩치가 크죠. 얘네들은 이쪽에 분명히 많이 있고 이쪽이 없기 때문에 농도로 따지자면 이쪽으로 옮겨져 가야 됩니다. 당연히 이렇게 가야죠. 누가요? 용질이요. 그런데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 농도의 차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맞추기 위해서 용매인 물이 오히려 이동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용매인 물이 선택적 투과성 막을 통해서 이동하게 되면 오른쪽과 이제 왼쪽이 농도의 어떤 경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무한정 이동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무한정 이동하다 보면 이쪽하고 이쪽의 높이가 달라지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물의 압력의 차이가 좀 생겨서 어느 정도까지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런 물이 이동하는 현상을 우리는 삼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떠한 것이 있냐면요. 여과라는 현상이 있어요. 여과는 필터레이션이라고 합니다. 필트레이션.
여과는 압력의 차이에서 이동한다는 게 좀 다른 형태입니다. 압력으로 밀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예가 뭐냐면 여러분들 커피를 내릴 때 이 깔때기에다가 여과 용지를 놓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원두 가른 걸 놓은 다음에 여기다가 물을 붓습니다. 그러면 물이 나오는데 이 밑에 필터 용지를 통과할 수 있는 크기에 해당되는 부분의 것들만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요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 몸에서는 여과의 예로 볼 수 있는 것은 신장에서 혈액을 여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장이라는 콩팥을 말하는데요. 콩팥에서는 혈액이 들어가서 우리 몸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모아서 밖으로 내보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소변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 필요한 포도당 같은 것은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여과되고 다시 도로 혈액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과는 압력에 의해서 작은 구멍을 통해서 액체나 물질이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촉진 확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확산을 시키는데 일반적인 확산은 아까 설명한 대로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이고요. 촉진 확산은 세포 내에서 덩치가 크거나 아니면 전기를 띠거나 해서 이렇게 통과해서 나갈 수 없는 경우에 특별한 단백질에 의해서 이동을 시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 특별한 단백질을 우리는 캐리어 프로테인, 운반 단백질이라고 하고 그 운반 단백질이 촉진해서 세포 안이나 밖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촉진 확산이라고 합니다. 얼핏 말을 들어보면 촉진 확산이 단순 확산보다 훨씬 더 빨리 이동을 시킬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일부는 단순한 상황에서는 촉진 확산이 좀 더 빠를 수도 있지만 단순 확산은 이렇게 농도 차와 속도라고 봤을 때 비례하여 이동 속도가 계속 증가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높은 곳에서 내려가는 것처럼 농도 차에 의해서 이렇게 물질이 확산되는 속도가 달라진다면 촉진 확산은 캐리어 프로테인의 능력에 따라 확산 속도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캐리어 프로테인, 운반 단백질이 넘겨주는 속도를 넘지 못하는데요. 그것을 바로 우리는 최대 확산 속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듯 운반체와 결합해서 이동이 되는 것을 우리가 촉진 확산이라고 합니다. 크기가 크거나 극성을 가진 분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촉진 확산이었습니다. 촉진 확산은 Facilitated Diffusion이라고 하고요. 운반체에 의해서 이동된다는 특징을 갖고 역시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떤 이동이 있냐면요. 능동수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능동수송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했던 것과 좀 달리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에너지 소모가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체내에서 쓰이는 에너지는요, ATP가 사용되고요. ATP는 아데노신에 트리포스페이트, 포스페이트가 3개가 붙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떨어지면서 에너지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의 소모에 의해서 크기가 크거나 극성을 가진 분자를 농도를 역행해서 내보내야 할 때 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표적으로 능동수성에 여러분들이 볼 때는 NaK 펌프라는 것이 있죠. NA는 나트륨인데요. 우리가 소디움이라고 합니다. K는 칼륨인데요. 포타시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NaK면 소디움 포타시움 펌프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펌프라고 하면은 뭔가 밑에서 물을 끌어서 높은 데로 올리거나 할 때 우리가 펌프라는 말을 쓰는데요. 마찬가지로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거꾸로 가야 할 때 에너지를 소모해 가면서 가는 거죠. 그 예로 들은 것이 바로 소디움 포타시움 펌프인데요. 소디움하고 포타시움은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특징적으로 소디움은 나가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가 놀기 때문에 밖에서 세포 밖에 좀 더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포타시움은 반대로 그래서 이거 안이 더 많습니다. 자, 나가서 놀기를 좋아하는 애는 기본적으로 농도 경사가 밖이 높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성질이 있고요. 안에 많은 포타시움은 밖으로 나가려는 성질이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농도 경사를 맞춰주기 위해서 안으로 들어왔던 소디움을 오히려 더 농도가 높은 밖으로 내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이때 에너지가 사용되고 포타시움도 밖이 농도가 분명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안쪽으로 들어오게 퍼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쓰고요. 3개의 소디움을 밖으로 내보내고 포타시움을 안으로 집어넣는 그런 펌프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ATP에서 P가 하나 떨어져 나가면서 ADP가 되면서 에너지를 만들어 주는 거죠. 자, 이렇게 에너지를 사용해서 농도를 이렇게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역행하는 그런 이동을 바로 우리가 액티브 트랜스포트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떠한 이동이 있는지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는 확산이 있었습니다. 디퓨저 갖다 놓으면 퍼지는 것처럼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용질이 이동하는 현상이고요. 자, 3투는 오스모시스, 확산하고 똑같이 농도가 높은 곳, 낮은 곳으로 가는데 선택적 투과막에 의해서 용질이 이동할 수 없는 경우에 용매가 이동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여과인데요. 필트레이션, 압력에 의해서 가지만 크기가 작은 것들만 통과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촉진 확산인데 일반 확산보다 더 빠르다기보다는 일반 확산으로 갈 수 없는 것들이 운반체의 캐리어 프로테인 단백질에 의해서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이고 대표적인 것은 글루코즈, 포도당이나 아미노산 같은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능동수송, 액티브 트랜스포트는 에너지를 소모해 가면서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을 시키는 것이고 이때는 에너지는 ATP가 사용된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막을 통한 물질 이동 기전을 설명해 봤고 비교해서 설명드렸습니다.